그러면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입장하시는 분들은 뭐 뒤에 입장을 하실 거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곱셈의 전략으로는 장작 5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 이번 특강에는 블로그 지수 상위 노출, 블로그 로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또 하트를 굉장히 많이 눌러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뭐 유튜브 무료 강의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지식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블로그로 돈을 벌어보면서 직접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블로그 지수 상위 노출, 블로그 로직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가 경험해 보며 느낀 노하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잠깐 설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1번 블로그를 하고 있지 않다. 2번 블로그 시작 6개월 미만이다. 3번 블로그 시작 6개월 이상이다. 블로그로 돈을 벌고 있다. 5번 블로그로 강의를 하고 있다. 까지 5개 선택지 중에 여러분 어떤 단계에 계신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3번, 2번, 1번, 4번. 네, 돈을 벌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6개월 미만이 제일 많고 1번도 지금 간간히 보입니다. 6개월 이상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고 애드포스트 수익이면 4번일까요? 그쵸. 돈을 벌고 있으니까 4번이겠죠? 블로그를 하고 있지 않다가 생각보다 많네요. 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투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블로그에 대한 키워드나 지수나 이런 걸 모른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2번인데 돈 벌어서 4번도, 미만인데 돈을 벌어서, 그렇죠. 미만이어도 돈을 벌 수도 있죠. 네, 체험단이나 애드포스트 정도만, 네, 제가 투표로 좀 파악을 했던 거랑 비슷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초보자분들께도 쉽게 이해가 되도록 좀 난이도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 오늘의 강의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블로그 방문자 수가 늘지 않아요. 블로그 글이 노출이 안 돼요.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SNS로 돈 버는 원리를 1시간 안에 이해하고 싶어요. SNS 홍보로 매출을 올리고 싶은데 SNS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 이 강의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자 소개, 저에 대한 소개와 SNS로 돈을 버는 원리, 2024년 기준으로 블로그 빠르게 키우는 방법,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곱셈의 전략, 그리고 클래스 이벤트 소개와 Q&A까지 오늘 이렇게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받는 약속이 한 가지 있어요. 이번 1시간 반 정도 되는 강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한다면 절대 인생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오늘 저에게 듣고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꼭 실행하셔야 합니다. 배움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자, 추가로 이곳은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응원하고 독려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안심하고 안전하고 긍정의 마인드로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노트와 펜입니다. 제가 최대한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답변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약속해 주셨어요.
네, 강연자를 그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32살,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고 있고요. 공기업에 근무하다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는 이제 3년이 좀 넘었어요. 3년 반 정도 됐고, 쿠팡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있고, B2B 판촉물, 그리고 블로그는 제가 22일 만에 방문자 수 1000명을 달성했고, 인스타그램은 2달 만에 4,500명을 달성하고, 현재는 팔로워 1.5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블로그 AI, 가제트 AI의 국내 1호 공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로는 굉장히 다양한 수익을 벌고 있어요. 뭐 컨설팅이라던가 강의라던가 블로그 대행도 하고 있고 제휴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이시는 이 후기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한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런 수업을 여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을 여는 이유. 저는 제 강의를 듣고 뭔가 방향을 찾았다. 신세계를 경험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로도 많은 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들으시면서 진짜 뭔가 해봐야겠다. 오늘 이후로 무언가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NS로 돈을 버는 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뭐 인플루언서 돈을 번다, 동네에 누가 공구를 해서 돈을 번다, 뭐 강의를 해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들 뭐 들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SNS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돈을 버는 방법으로 블로그 체험단만 생각하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까지 들으러 오셨다면 굉장히 다양한 수익화 방법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뭐 무료 강의든 유료 강의든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수익화, 블로그 수익화, SNS 수익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게요. 이게 영상 송출까지 딜레이가 있으니까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들어오세요 한번 더 채팅방에 남겨드리고 여러분들 채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SNS 수익화 어떤 게 있을까요? 원고료 맞습니다. 광고 정확해요. 광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광고 원고료 그쵸 원고료 쿠팡 파트너스 그것도 맞습니다. 쿠팡 원고료 협찬 애드포스트 스마트 스토어 연결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수강생 분들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저는 SNS 운영하는 방법이 100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사람에 따라, 목표에 따라 SNS의 운영 방법은 진짜 천차만별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또 채팅창에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진짜 다양해요. 그런데 보통은 획일적인 방법으로 SNS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요. 경험이 없어서 획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밖에 없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강사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돈 버는 원리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SNS 강의라고 해서 뭐 기술, 로직 이런 것만 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한정된 시간을 SNS를 운영하는 데 쓰시는 거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잘하면 된다, 잘하는 방법만 알려준다. 이거는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왜 SNS를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인생의 어떤 무기로서 SNS를 쓸 것인지,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SNS로 돈을 버는 원리.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SNS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구매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판매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과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면 매출이 될 거고, 다른 사람 걸 팔아준다면 수수료를 받는 거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SNS는 이 세 가지 중에 유입을 일으키기가 너무 좋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대놓고 이 물건 사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 상품을 직접 써보고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떨 때가 더 상품을 사고 싶으신가요? 상품을 대놓고 사세요 하는 것과 이 상품을 직접 써보고 체험하면서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떨 때 더 상품을 사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죠.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을 직접 보여줬을 때 더 사고 싶겠죠? 네. SNS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SNS는 하나의 점포예요.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실체가 다 있었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사업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많습니다. 특히 물건 같은 경우에는 꼭 매장이 아니어도 매장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전단지 역할을 할 홍보 수단이 필요해졌어요. 그걸 지금 개인의 SNS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품이 아니라 그 SNS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판매하는 상품인지를 보고 사람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텐츠로 신뢰를 쌓고 내 상품에, 내 점포에 방문하게 하고 좋은 물건을 소개해줘서 매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컨텐츠로 신뢰를 쌓고 재방문을 또 일으키고 소개를 하고 구매까지 일어나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SNS로 돈을 버는 원리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 맞아요. 실사용 후기를 더 찾죠. 네, 맞아요. 여러분, SNS로 돈을 버는 원리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도 조금 더 자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SNS를 하는 목적 무엇인가요? 1번 취미, 2번 수익. 여러분이 SNS를 하는 목적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가요? 네. SNS를 제가 채팅창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는 목적. 1번 수익, 취미, 2번 목적. 잘못 쳤네요. 1번 취미, 2번 수익. SNS 하는, 네, 이를 외쳐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네, 여기서 1번 취미로 SNS를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은 없으시네요. 다행히도 없으시네요. 만약에 저는 취미로 SNS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된다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즐겁게 SNS에 일기 쓰고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한다 하면은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즐겁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취미라면.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모두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하는 목적이 수익이라면, 여러분 수익이라면 일기장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SNS를 일기장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는 잡지처럼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가요? SNS를 일기장으로 쓰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일기는 내가 보기 위해서 쓰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SNS를 잡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잡지. 여러분, 왜 잡지일까요? 자, 잡지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죠. 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잡지를 보고 정보를 주는 잡지를 보고 상품을 구매합니다. 근데 SNS도 정보를 주는데 사람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이해 가시나요? SNS는 일기장이 아닌 잡지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 부분 좀 이해 가시나요? 자, 근데 대부분 진짜 이게 소비자로서 생각하는 것과 생산자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컨텐츠의 소비자로만 활동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로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블로그 6개월 이상 운영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실 거예요. 되게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떤 걸로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뭐 어디 갔다 온 맛집에 대한 포스팅을 하는 것보다 정보성 글을 발행을 했을 때 조회수가 더 좋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아마 여기 6개월 이상 블로그 하신 분들은 이거를 느끼셨을 건데 그래서 SNS는 일기장이 아니다. 네. 여기 또 민정님이 그런 걸까요? 육아 관련 컨텐츠라면 아기가 쓰고 있는 제품을 올리고 귀여워라는 것이 아닌 그 제품이 필요한 이유, 제품 정보가 녹아든 일상 느낌으로.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귀여워 이런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귀여워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됩니다. 라는 느낌으로 포스팅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네, 은영님, 근데 이미 일상으로 일기장식으로 하고 있는데 갈아엎어야 할까요? 하셨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일기장으로 쓰시면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잡지처럼 쓰셔야 합니다. 네, 지금 또 6개월 미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은영님도 계신데, 네, 6개월 미만이라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보성 글을 시작한다. 네, 지금 들어왔어요 하셨는데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잡지처럼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잡지처럼 써야 한다. SNS를 일기장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잡지처럼 써야 한다. 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지금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뭐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추가로 시작했지만 지금 갈아엎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자, 늘어나는 네이버 블로그 2022년 기준으로 3,200만 개의 블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자, SS 레드오션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레드오션. 맞아요. 여기 거의 뭐 3명 중 지금 3,200만 개라고 하면은 한 명이 3개까지 아이디를 만들 수 있거든요. 뭐 그래서 한 명이 3개를 만들었다고 해도 1,000만 명이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초당 1개의 블로그 글이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활동 중인 블로그는 지금 337만 개입니다. 자, 실제 있는 것 중에 10%만 활동 중인 블로그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진짜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진짜 제 생각에는 뭐 한 10만 명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수강생분 중에 저랑 수업 듣고 최근에 한 달 만에 원래 조금 운영하셨는데 글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육아 결혼 카테고리에서 392등을 찍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만큼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도 상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 지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블로그를 제대로 빠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인플 안 달았어요. 왜냐면 글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고, 이제 뭐 언제 시작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글이 한 50개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인플을 지운 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 SNS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자,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제가 잡지처럼 운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잡지도 주제가 있잖아요. 푸드, 의류, 자동차 이런 주제가 있듯이 우리가 운영하는 블로그도 제대로 된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제를 정하지 못했다면 제가 이 주제를 정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질문을 들으면은 사람이 답변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질문이 좋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은 주제를 하세요. 자, 왜냐? SNS는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잠깐 떠서 막 돈을 갑자기 벌고 나가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꾸준히 해야 하는데 꾸준히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해야 꾸준히 할 수 있겠죠. 관심이 없는 주제를 하면 꾸준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만약 하고 싶은 주제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문 지식을 가진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 가지보단 한 가지 카테고리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주제, 뭐 업무적인 것도 좋고,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뭐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취미가 있다거나 한 주제 있잖아요. 그런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계속 질문하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뭐 고민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본다 하는 그런 주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그 주제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를 정했다. 그럼 주제를 정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컨셉이에요. 자, SNS는 진짜 조금 과장해서 컨셉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컨셉만 잘 잡혀도 팔로워, 구독자, 뭐 이웃 빨리 늘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인스타그램 시작 직후에는 마케터, 블로그, 퍼스널 브랜딩 이쪽으로 컨셉을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SNS 코치, AI 쪽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디즈에서 협업을 하자고 좀 연락이 와서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프로필에 AI를 써놨잖아요. 근데 이 AI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제안이 오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컨셉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SNS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네, 컨셉이 어려워요 하셨는데 그쵸. 컨셉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컨셉 잡는 방법도 뒤에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셉은 디테일이에요. 뭐 요리, 주제가 요리 이게 아니라 자취생들을 위한 요리, 아이를 위한 요리, 뭐 직장인 도시락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컨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여러분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컨셉 잡는 네 가지 빈칸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노트 준비되셨죠? 자, 이 빈칸을 채워서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노트 준비되셨죠? 이 네 가지
한번 채워서 컨셉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첫째로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고객이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경쟁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근데 나는 이런 도움을 이 고객들한테 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럼 이런 해결책이 여러분의 컨셉이 됩니다. 자, 요거 잘 적으셨나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아까 요리, 지금 아영님도 먹는 거 좋아해서 맛집 컨셉이라고 하셨는데, 맛집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는 컨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제가 아까 요리를 말씀드렸죠. 자, 고객의 문제, 요리할 시간이 없다. 직장 다녀와서 너무 피곤하고 뭐 요리할 시간이 없고 너무 힘들다. 이게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경쟁자들은 이거는 진짜 전업주부만 할 수 있는 요리들만 알려주는 거예요. 요리 레시피를 뭐 1시간씩 걸려서 만드는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간단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컨셉으로, 자, 해결책으로 퇴근 후 10분 만에 저녁 만들기를 알려주는 SNS를 운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시를 드렸는데 좀 이해가 가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지금 운영진님 채팅방에 답변 좀 주세요. 이 카톡 채팅방에 답변 좀 주세요. 자,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지금 열심히 적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노트에 열심히 적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우람님이 이해 잘 됩니다. 이해 가는데 그쵸. 이거를 또 내 걸로 적용하려면 어렵죠. 근데 이게 사람이 제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를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종이에 적으면 사람이 빈칸을 채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네,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고객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있어야지 이 컨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것만 보고 딱 컨셉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마케팅 천재입니다. 마케팅 천재고 이해는 되는데 어려워요.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컨셉만 잘 잡아도 SNS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방 여행 두 가지 컨셉으로 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먹방인데 여행.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의 고민이 그건 거예요. 나는 여행 가서 많이 움직이기가 싫어. 네. 많이 움직이기가 싫어. 근데 경쟁자들은 그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자, 많이 움직이기 싫은 고객들을 위해서 그냥 호텔 하나만 딱 정하고 여행을 가면 그 주변에서 맛집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으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움직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뭐 여행 로드맵 이런 거를 알려주는 SNS를 운영한다. 뭐 지금 이거는 제가 막 생각한 거니까 어떤지는 몰라요. 이거는 분석을 하셔서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네. 자, 이런 컨셉들 있잖아요. 먹방, 여행, 이거는 카테고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객이 어떤 문제를 내가 지금 운영하려는 주제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고객의 타겟층이나 판매할 상품이 정해진 상태에서 컨셉이 잡는 게 아니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팔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SNS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도 이거를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상품이나 서비스 충분히 파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콘텐츠 생산자도 될 수 있지만 상품의 제작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에 주제를 정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진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남들이 많이 물어보는 그런 뭔가 주제가 어떤 게 있는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곰곰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돈이 없어도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뭐 전자책이라던가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강의라던가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거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판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뚝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 놓으셨다가 오늘 강의가 끝나면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어렵지만 주제와 컨셉을 잡았다. 그럼 주제와 컨셉에 맞는 콘텐츠를 발행하면 됩니다. 자, 콘텐츠는 그냥 정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하신 적이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사고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고객들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오늘 이후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지식 창업, 뭐, 요즘에 지식 창업 말도 많지만, 저는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내가,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는 게 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뭐든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SNS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운영할 주제를 정하고 컨셉을 정하고 콘텐츠를 발행해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SNS는 내 점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좀 홍보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글 두 개만으로 수익을 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그분의 상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블로그 처음 만들고 상품 소개하는 글을 두 개를 적었는데 거기서 바로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 거를 팔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물건 맡길 때까지 이거 홍보해주세요 라고 맡길 때까지 수익 발생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내 상품과 서비스가 있다. 뭐 전자책, 강의, 컨설팅 이런 거 당장 만들 수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 하면은 바로 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글을 써서 빠르게 SNS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저는 컨텐츠 생산자 겸 대표님이 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최근에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저는 블로그 강의를 했는데 사업자를 내셔서 대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알려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사업을 그분들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알려준 것 이상으로 수강생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 네, 그럴 때 진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로 돈을 버는 원리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블로그 빠르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제가 물 한 잔만 먹고 바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변화를 주면서 컨셉을 바꿔도 되죠. 인스타그램은 또 이거 얘기하려면은 뭐 2시간, 3시간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JJ 브로님이 잡으신 계정의 알고리즘을 좀 봐야 합니다. 네. 네, 도움돼요. 좋아요.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2024년 블로그 빠르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블로그로 지금 월 50만 원 이상 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로 월 50만 원 이상 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있으신가요? 네, 완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꿀 정보들 뒤에 더 남았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벌고 싶네요라고만 하시는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블로그로 월 50만 원 이상 벌고 계신 분이 없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블로그로 돈을 벌기가 어려울까요? 일이 더 어려울까요? 자, 블로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급제예요. 자, 이거는 블덱스라는 무료 사이트에서 조회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로그는 준체 이가 있고 최적 이플이 있죠. 네. 재불은 아니고 타블로 벌고 계신다.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블로그 대행을 하시는 건가요? 블로그 대행도 저는 진짜 추천드리는 수익 방법이고, 제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블로그 대행으로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린다거나 해서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어쨌든 불덱스 무료 사이트에서 본 건데요. 지수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수를 설명드리자면, 이건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는 아니고 블로거들 사이에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지수란 블로그가 얼마나 제대로 된 글을 많이 쌓아온 블로그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글을 제대로 많이 쓴 블로그에 점수를 많이 줘요. 자, 그래서 좀 오래 운영한 블로거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바이럴 원고 작가다 하셨는데, 진짜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제대로 많이 쓴 블로그에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수가 낮아도 노출에 유리한 2가지 방법을 풀겠습니다. 노출에 유리한 2가지 방법. 첫 번째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스마트 블록. 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은. 스마트 블록은 어떤 거냐면, 자, 네이버에 어떤 단어를 쳤을 때 인기 주제라고 나오는 이 영역에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자, 이거를 왜 노려야 하냐? 무조건 여기는 이 탭은 무조건 지수가 높다고 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지수가 낮더라도 양질의 글을 쓰면 이 부분, 이 스마트 블록 부분, 인기 주제 부분에 노출을 시켜줍니다. 물론 스마트 블록이 없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탭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뭐 로직을 설명하면 조금 어려워지겠지만, 예전에 C랭크 로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있을 때는 블로그가 지수가 높은 사람만 상위 노출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지수가 높다고 해서 매번 양질의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지수가 낮은 사람이 더 잘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수로만 판단을 하니까 새로운 크리에이터들도 네이버에 유입이 안 되고 고객들도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 다이아랑 다이아 플러스 로직을 추가를 했는데, 그게 반영된 곳이 스마트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잘 노리시는 게 여러분들 지수의 한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네이버에 직접 쳐보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블랙키위 여기 아래 보시면은 스마트 블록 탭이 따로 있죠. 이 탭에 있는 키워드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1일 1포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1일 1포는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최근 수강생 분 중에 제가 1일 5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5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블로그는 진짜 폭풍 성장을 하고 계신 분이, 수강생 분이 있습니다. 네, 1일 1포도 대단한데, 우리가 지금 AI가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물론 AI로만 글을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면 1일 다포하는 게 지금, 스스로 그냥 쓰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네, 부동산의 클래스 지금 오셨다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AI를 활용하면 답보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블로그를 키우는 두 번째 방법, 키워드 쌓기입니다. 자, 키워드는 최근에 지수보다 키워드의 영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하나를 키워드라고 해요.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 블로거 체험단, 선정 기준, 이렇게 적은 하나하나를 키워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앞에 말씀드리는 이 키워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 황금 키워드라고 부르는 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황금 키워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키워드를 말하는 거냐? 보유 키워드, 유효 키워드, 유익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단어를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보유 키워드, 유효 키워드, 유익 키워드. 자, 이 세 가지의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유 키워드는 그냥 단어를 의미해요. 내가 블로그에 뭔가 썼던 단어들, 어떤 단어들을 써왔는지를 보고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는 어떤 걸 쓰는 블로그야, 어떤 주제를 운영하고 어떤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블로그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효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유입은 없어요. 유입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출 밖으로 노출된 적 있는 단어들을 의미해요. 네이버에 노출된 적 있는 단어들, 키워드를 의미하는데요. 이 유효 키워드는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소속하는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리할 때 제가 자취생을 위한이라고 계속 쓴다. 그러면 이 블로그는 자취생을 위한 무언가를 알려주는 블로그구나 라고 키워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입 키워드는 유효 키워드와 비슷한데, 근데 여기서 실제로 사람들의 유입을 발생시킨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입을 가져온 유입 키워드가 많다면 내가 속한 이 카테고리에서 좀 더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시죠?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익 키워드는 간판이에요.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과일 가게죠. 여기는 과일 가게인데, 과일 가게 중에서도 열대 과일을 판다, 열대 과일 가게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 키워드는 이 과일 가게에서 판매했던 과일이 어떤 게 있는지 분석을 해요. 망고, 파인애플, 파파야를 팔았던 가게다. 이런 단어들을 썼던 가게다. 그러면 망고도 팔아봤고 파인애플도 팔아봤고 파파야도 팔아봤구나 라고 네이버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유익 키워드는 내가 잘 팔았던 과일, 만약에 이 과일 가게에서
망고를 잘 팔았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다. 그러면 이 블로그는 망고를 굉장히 맛있게 잘 가져오는 블로그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유의 키워드, 포스팅 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키워드. 네, 유의 키워드는 실제로 내가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들어온 적이 있는, 유입된 적이 있는 그런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사람들을 내 블로그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많다. 네, 민정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유입은 고객이 검색하고 들어왔던,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유입은 고객이 검색해서 들어왔던 그런 키워드를 유입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물론 이 세 가지의 의미는 구별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네이버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 블로그에 지금 쓰이고 있는 키워드를 분석하고 있다는 거, 그 사실만 아셔도 다른 분들과 다르게 더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헷갈리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키워드들을 내 블로그에 누적을 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또 이 컨셉이 나옵니다. 컨셉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블로그의 컨셉이 명확해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어려운 키워드들 있잖아요. 키워드들을 쌓기가 쉽습니다. 왜냐?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컨셉을 정해야 살아남는다. 빠르게 블로그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왜냐? 자, 아까 만든 컨셉으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왼쪽은 그냥 요리라는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컨셉을 잡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리라는 주제를 잡은 사람은 쓰는 키워드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양식, 한식, 중식, 일식, 자취요리, 요리법, 아침, 저녁, 사용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컨셉을 잡은 이 블로그는 사용하는 키워드의 카테고리 범주가 좁아질 거예요. 퇴근 후, 10분, 간편식, 자취요리, 간단요리, 초간편 요리, 이렇게 쓰는 키워드가 한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수가 낮더라도 나는 자취 요리와 간단 요리, 초간편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 키워드로 인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았어. 방문자들이 많았어. 그러면 블로그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럼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블로거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 초보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블로그를 꽤 운영하신 분들도 오셨다고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또 저만의 이런 어디에도 풀지 않은 꿀팁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네, 조금은 느낌이 와요. 맞아요.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2024년 SNS의 성공 비결은 컨셉입니다. 컨셉만 잘 잡아도 50% 이상 반은 한 거예요. 자, 컨셉을 제대로 잡아서 사람들의 유입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내 컨셉에 맞는 키워드로 양질의 컨텐츠를 쌓는다. 정보성 잡지 형태. 글밥을 쌓아가며 내 컨텐츠 보유 키워드를 채우고 중간중간 노출된 유효 키워드를 파악해 조금 더 딥한 포스팅을 쌓아간다. 고객 유입 키워드 확인 후 한 번 더 방향을 잡는다. 굉장히
정확하게 민정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이거는 복사를 해두셨다가 제가 이따가 후기 이벤트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근데 요거는 강의 핵심 내용이니까 우리끼리 공유하기로 하죠. 네. 키워드에 대해 헷갈렸는데 조금은 이해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맛집, 여행, 스포츠 관련 세 가지를 전문적으로 한 블로그에 꾸준히 포스팅을 하면 블로그에 혼동을 가져올까요? 세 가지를 따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키워드가 섞이게 되면 이 블로그의 정체성을 잡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뭐 맛집이나 여행처럼 두 가지를 합했을 때 좀 자연스러운 주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맛집, 여행,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간다 하면은 조금 블로그의 컨셉을 잡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또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했을 때 좀 자연스러운 주제가 있고 같이 했을 때 부자연스러운 그런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고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거는 따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입니다. 네. 자, 그럼 벌써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인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곱셈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강의의 제목이기도 했죠. 곱셈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별 특징을 이해하고 강점만 뽑아서 여러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매출은 유입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유입과 전환을 SNS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유입은 인스타그램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블로그 방문한 사람이 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이거는 웃긴 이야기인데,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한 개의 릴스만으로 74만 명이 제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때 팔로워가 없었을 때라서 지금 팔로워가 아닌 사람만 지금 74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보이시죠? 그만큼 인스타그램의 트래픽은 정말 뭐 비교할 수 없이 블로그보다 훨씬 좋아요. 네. 지금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빠르게 가네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그만큼 유익하고 재밌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제 릴스 중에 탑 3의 조회수를 합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릴스 저는 단 한 개로 팔로워가 6,714명이 늘었어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스타그램은 트래픽이 정말 좋은, 유입이 정말 좋은 그런 SNS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인스타그램만 운영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유입이 좋은 대신 전환율은 블로그가 훨씬 좋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재미 위주의 컨텐츠 그리고 쇼폼 위주의 SNS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뭐 릴스만 보고 구매를 일으키는 게 진짜 힘들어요. 강의를 제가 소개할 때도 강의를 제가 판매를 할 때도 인스타그램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냥 뭔가 문의만 주시고 구매하신 분은 없었는데 대부분이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고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블로그는 텍스트 위주의 SNS다 보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인스타그램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자, 예전에 이 스타그래프트가 갑자기 나왔어요. 네. 스타그래프트가 갑자기 나왔는데,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좀 해봤는데, 블로그는 커맨드 센터다. 여기 미네랄을 모아놓는 이 집같이 보이는 요게 커맨드 센터인데, 이게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네랄을 모아놓는 커맨드 센터가 블로그다. 그럼 인스타그램은 뭐냐? 여기 미네랄을 열심히 나르고 있는 로봇이 보이죠? 이게 SCV라고 합니다. 이 SCV가 인스타다. 이렇게 미네랄을
날라서 여기 저장을 해놓는 그게 인스타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계신데, 네, 제가 Q&A는 뒤에서 한꺼번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로 사람들을 모아서 전환을 시키는 이게 사실은 진짜 환상의 궁합이에요. 제가 곱셈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초반에, 뭐, 어, 지금은 좀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예전에는 세미나를 안 열고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로만 수강생을 좀 모집을 했었어요. 그때는 보시면은 이게 수강생 모집 페이지인데 70% 이상이 인스타그램에서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두 달 동안 5개 기수를 모집을 했고 2개의 특강을 모집을 했는데 이게 모두 정원 초과로 2달간 181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게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최단 시간 매출 기록했던 거는 1시간 동안 신청해 주셨던 게 360만 원 정도의 매출. 되게 빨리 마감이 됐죠. 1시간 만에 마감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네, 그것들이 인스타그램으로 고객을 모으고 블로그로 판매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더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거의 1시간이 됐는데, 그림 귀여워요. 네, 찰떡 비유.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우실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최근에 발견한 새로운 활용법이에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제 최근 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자, 왼쪽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으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흥미를 유발을 시키고, 요즘 많이 하죠. 이거 DM 자동 답장. 이거 안 하면은 요즘에는 알고리즘을 안 태워줘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니챗으로 DM 자동 답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댓글을 달면 이렇게 아래 보시면 말로 하는 블로그 방법 보기라고 링크를 클릭하는, 네, 봤어요 하시는 분도 은영님도 봤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링크를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적어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블로그에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인스타그램 조회수도 높이고 블로그로까지 유입을 시키는,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로 2개의 SNS를 같이 좀 띄울 수 있는, 이런 동시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발견한 방법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가셨나요? 새로운 활용법. 네, 1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제가 칼같이 1시간을 맞춰버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강연 내용을 정리하고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 제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SNS로 돈을 버는 원리는 내 점포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때문이다. SNS로 돈을 벌려면 일기장이 아닌 잡지 형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2024년 SNS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컨셉을 잘 잡아야 한다.
인스타그램은 유입이 좋고 블로그는 전환율이 좋다. 두 가지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자,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최대한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또 너무 쉬운 내용만 하다 보면 우리 특강을 또 여러 번 들어서 실력이 올라간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강의를 또 듣거나 뭐 이런 무료 특강을 듣거나 하셔서 실력 있게 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들께도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해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자, 지금 205분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또 블로그에서 신청을 해주신 구영준 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아영 님도 인스타랑 블로그는 체인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같이 가면 더 좋은, 그래서 제가 곱셈의 전략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